네, 지난 주말 마감한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10년간 1조 6천억 달러 증세 등을 담은 안을 제안을 했지만 공화당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요. 의회 양당 간 장외 기싸움도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재정절벽 협상 부담 여전히 시장에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또한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에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든 반면에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기면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마감이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 상승으로 13,02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이 상승권이었고요. 장 중반에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장 종료를 앞두고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13,02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업종별 등락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권이었던 만큼 좀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 본다면 경기 민감주인데요.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 업종과 통신 업종도 상승권이었던 반면에 기술주와 기초 소재 업종 등은 하락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목별 등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월마트가 1.7%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홈디포와 휴레패커드의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우지수의 특징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우존스 구성가 된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뚜렷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소매주 가운데 가장 큰 힘이 이날 증시에서 나타났는데요.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68%의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연말 소비가 늘어나서 매출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 나타났고 내년 1월로 예정된 배당 시기를 바로 이달 12월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배당 시기 옮긴 적이 특히 더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주시죠.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혼조로 마감을 하게 한 지수입니다. 하락했는데요. 약보합권의 마감입니다. 0.06% 하락하면서 3,01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 살펴본다면 역시 장 중반 동안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0.06% 결국 하락하면서 3,010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는 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0.02% 오른 1,416선의 장을 마쳤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 마지막에 장 중반 내내 약세권이었던 것을 좀 탈피하려는 시도 속에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416선 S&P 500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발표됐던 유럽 지역의 경제 지표가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10월에 소매 판매가 집계 발표가 됐는데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로존의 10월의 실업률이 11%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하원에서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승인했다는 호재조차도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푸치백 지수입니다. 0.06% 하락했습니다. 5,866선의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루 동안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장 마지막에 상승폭은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지만 장 종료를 앞두고 하락권으로 결국 돌아섰다는 점 차트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의 마감 5,866선의 푸치백 지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푸치백 지수의 업종별 등락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입니다. 역시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크게 좀 상승했던 업종을 살펴본다면 기술주입니다. 0.9%가 올랐고 이어서 산업업종도 0.6% 오른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이 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버버리 그룹이 2%가 넘게 하락했고요. 암홀딩스는 1%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를 움직인 특징주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영국 증시 내에서는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주인 글렌코어를 특징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 원자재 관련주 큰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앞서 마감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소폭이나마 누그러졌습니다. 원자재주 관련주 가운데 이 글렌코어가 그나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0.95%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마감 지수도 확인을 해주시죠. 네, 영국에 이어서 독일의 마감 지수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닥스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0.06% 오른 7,40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락권으로 다행히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결국 강보합권으로 닥스 지수 마감했습니다. 7,4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혼조 양상을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전했던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0.9% 올랐고요. 산업업종이 0.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이 0.3% 정도 가장 크게 밀려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락했던 종목 티센그룹프 1.7% 하락, 루프트한자가 1.5%대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CAC 지수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CAC 지수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3%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C 지수 종가는 3,557포인트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함께 체크해 본다면 역시 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권을 좀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면서 0.3% 밀려난 3,557선의 CAC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어땠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바로 필수 소비재였네요. 1%가 넘게 조정을 받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 업종도 0.9%, 그리고 기초 소재가 1.8%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업종을 살펴본다면 경기 민감주가 1%대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칼텔 루센트가 7%대의 다소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가 나란히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상품 시장 동향은 어땠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0.06% 하락으로 80달러 16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0.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유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WTI가 0.9% 오르면서 88달러 91센트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는 0.4%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은 0.8% 내리면서 1,712달러 7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